우리 경제의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제 몸이 이상하게 느낀 거는 멍이 자주 들었고요.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과 뒤에서 밀어준다. 우리나라 어느 분야에서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에 대한 이러한 세간의 속설은 이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에도 삼성의 이권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들이 하루 동안 일부 휴진에 들어간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장은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손길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더욱더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진료실을 떠난 의사들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들이 계신 진료실로, 수술실로, 병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격 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사들이 반발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의협회장의 기자회견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환자를 위한 진료를 투자자를 위한 진료, 돈벌이를 위한 진료로 바꾸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의사들은 왜 정부의 정책을 위험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의사들은 정부 정책대로 가면 일반 국민의 의료 비용이 치솟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국내 최대 기업 삼성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은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실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즉 영리 자회사 허용의 최대 수혜자도 결국은 삼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 송도 삼성이 지난해 세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공장까지 완공되면 단일 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주주는 삼성전자와 에버랜드. 같은 공장 부지를 쓰며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산하 개별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의료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가전처럼 의료기기 사업 부분을 따로 두고 의료 장비 전문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모두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입니다. 우리 가족 평생건강 주치의란 문구 아래 국내 최초의 사이버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365 홈케어도 삼성 SDS와 S1 등 삼성 계열사들이 대주주입니다. 삼성 SDS는 또 의료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섰고 S1은 유헬스케어 사업 등을 벌였습니다. 삼성전기는 맞춤형 항암제 개발 사업에, 삼성테크위는 정밀 의료기기와 진단 시약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국내 최대 민간병원인 삼성병원이나 최대 민영보험사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의 주요 회사들이 모두 의료 관련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많은 이권이 걸려있는 삼성이지만 지금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룹 홍보실에서도 삼성전자 홍보실에서도 삼성의 의료 분야가 부각되는 걸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엑스레이, 그다음 CT, 뭐 이렇게 또 뭐 저 포터블 뭐 저 엑스레이인가 뭐 했고 몇 가지 저 판매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삼성이 의료 산업에 끊임없이 눈독을 들여왔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 2005년 민간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단계를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발전 단계라고 제시해 국가 의료보험 체계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이건희 회장은 2010년 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5대 신수종 사업을 제시하며 그 가운데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용역을 받아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작성했는데 핵심 육성 분야로 의료기기와 원격 의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명박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 허용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보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말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도 그런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삼성이 앞장서 제시하면 정부가 뒤를 따르는 양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에 강조된 헬스케어 융합제품, 스마트케어, 혁신형 건강 플랫폼,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방안에 포함된 원격 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등이 모두 삼성의 의료사업 중점 추진 분야와 일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산업정책과 삼성 이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투자자 등을 모아놓고 의료 등 신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400여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 220여조 원의 거의 2배 규모입니다. We are trying to expand our business from the including the infotainment system to life care business portfolio, covering the healthcare and convenience, environment, etc. So we set up the goal. We should have some numbers. That's quite obvious. So 2020, our target revenue is we created $400 billion.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 복지가 어느 정도 보장될지는 불확실한 반면 삼성 등 대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릴 이익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 어제 천안에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 측은 최 씨가 노조 활동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전총국 박종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천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 32살 최모 씨. 에어컨 수리 기사인 최 씨는 전날 밤 SNS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다. 다들 너무 힘들어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최 씨가 회사로부터 노조 활동과 관련해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일을 뺏어가고 우리는 그걸 꿋꿋하게 참고 일했지만 표적 감사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적 압박감도 있었고 특히 최 씨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자주 심한 욕설을 들어 괴롭다며 지인들에게 녹취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정범아. 예. 뭐 오늘 부여시 있던 거 있었냐? 부여시요? 응. 어떤 거 없어? 아침에 예. 그거 왜 대영이하고 신차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냐? 거기 가서 너도 뭐 빌었다고요? 잘한 것도 많겠지만은. 아니 그 사람들이 다 하면서 왜 가서 빌었어요? 임마 이 새끼야, 고객이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너가 찢어버리든지 칼로 찔러서 꼭꼭 조사도 갈비갈비 찢어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왜 그걸 말이 나오게 해갖고 애들이 가서 빌게 만드냐 이거야, 전범아. 그렇잖아. 너가 죽이려면 갈비갈비 찢어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아니 우대순장하고 차장님이 갔다고요? 가서 빌었지 이 사람아. 얘를 내가 가서 빌 수도 있어. 고객을 잡으려면 확실히 개같이 잡아보든지 칼로 꼭꼭 조사서 갈비갈비 찢어서 죽여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있었던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아이 그러니까 너 얘기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고객을 잡으려면 확실히 개 잡듯이 잡아보려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말이 나오게 해갖고 이 새끼들이 사장까지 전화하게 하고 내일 사장 와서 무릎 꿇고 비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사람 그렇잖아. 그래 어느 정도 기분을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바쁜 찰나에 그 사람은 트집 잡으려고 처음부터 맘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너 입장이야. 네, 다 알아.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저희가 뭐 어떻게 될 수는 없는데